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황당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거절의 기회마저 잃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 거절 잘하는 법입니다. 2018년 10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이하늘, 이분이 국내 1호 거절 테라피스트래요. 자존감 독서 코칭 연구소에서 활동 중이시고요. 저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책에 손이 갔어요. 평소 거절을 잘 하시나요?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난처했던 적 있죠? 힘들면서도 뭐라 하지 못했던 경험 다 있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거절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절,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부탁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먼저 거절이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을 해서 그래요. 왜 미리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시나요? 저는요 비밀입니다. 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분명 나한테 부탁하는 특별한 이유를 막 설명을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실망할 자유가 있는 거고요. 물론 나도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근데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존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착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 겁니까? 아니, 이젠 그만둬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행동일까요?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이거 보세요. 자신에게는 솔직하지 못하면서 착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건 오히려 모순 아닌가요? 자신에게만큼은 제발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부탁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오히려 올바른 거절은요 쌍방 간의 관계 손상을 줄일 수 있고요,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들어줬다가 낭패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굉장히 현명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볼 그런 진지한 내용인데요. 상대방이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지은이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뭔가를 거절했다고 해서 나를 소외시키거나 미워한다면 상대방은요, 내가 방금 전에 한 거절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언제든지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거절한 후에 나를 비난한다면요, 차라리 그 사람과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를 안 봐? 내가 너한테 그 정도였어? 야, 그럼 나도 안 볼 거야. 나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요. 이거를 다시 바꿔서 한번 말해본다면요, 어떨 때는 친구의 부탁을 한번 거절을 해보고요, 그 친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만나야 할지 말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거절을 할 때의 그 자세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거절도 예의가 있고 센스 있게, 그리고 상대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예,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책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밝히면서 내가 사실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거든? 이런 능력을 밝히면서 정중하게 하는 거절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친구의 부탁에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해주거나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하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은이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황당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거절의 기회마저 잃게 되거든요. 한편으로 거절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권리이자 타인에게 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거절이 어렵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타인에게서 자기중심적으로 옮겨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친구나 연인을 혹시 잃거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잠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이겨내야 할 과정인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의 75%는
나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75%는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호구가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러면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끙끙 앓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용기를 내서 한번 거절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이 방법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거절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부정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라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약한 건 사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거절을 했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후풍풍이 그렇게 거세지도 않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역시나 말을 잘하는 것은 어디서나 빛을 바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절도 정중하고 센스 있게 한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절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